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는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백팔배를 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기원했습니다. 경주 열암곡 마애불 입불 고부식은 종단적 역량 결집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계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불사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불교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애도문을 발표하며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무학대사가 창건한 조선 비보사찰 호합사가 서울 정도 628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체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데 불교계가 적극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고 조계사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통한 심정, 애끓는 슬픔.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한 송이 한 송이 국화꽃을 바칩니다.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된 이태원 1번 출구, 그리고 비극의 현장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추모 기도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스님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안전한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비통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극락광생을 기원드립니다. 더불어서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를 편히 보내주자며 단단히 마음을 먹지만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사는 친구였고 진짜 돌이켜보면 진짜 엄청 열심히 살았었고 그냥 놀러 왔을 텐데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그렇게 비방하고 이러는 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 놓아 울 힘조차 없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넬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지금 세월호에 의해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정말 청춘들이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담할 뿐입니다.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그러니까 슬퍼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방법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그날의 악몽을 지우기 위해 불교계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정부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도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종단 차원에서도 일단 누구 한 사람의 책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도나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안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던져준 과제와 교훈으로 재발을 막는 것은 정파를 떠나 한마음으로 이뤄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자체, 소방, 경찰, 행안부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는 희생자 추모 공간인 분향소가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조계사 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은 지진으로 쓰러져 오늘에 이른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셔 불교 중흥과 국운 창성의 천년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남산 중턱 열암곡에 석가모니불 정근이 울려 퍼지자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37대 집행부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마애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습니다.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 범국민운동 추진을 알리며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도 함께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들을 보호하고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종단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 이후 진우 스님의 헌향과 정문 스님, 범해 스님의 헌다, 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의 헌화로 고불식은 본격화됐습니다. 경주시장을 비롯해 문체부와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함께한 고불식은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선조들의 얼을 되살리자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위해서 오늘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참뜻은 저희의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불국토를 염원했던 신라인들의 그 염원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특히 불국사와 낙산사가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금으로 각각 1억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앞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통도사를 찾은 진우 스님에게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금일봉으로 격려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을 알리는 고불식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슬픔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입불 고불식은 종단적 역량결집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애불 바로 세우기는 불교계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불사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1종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불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사부대중과 대구 경북 교구본사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암곡 현장에서 고불식이 봉행됐습니다. 108배로 시작된 고불식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 후 헌향과 헌다, 고불문과 발언문에 이어 불국사 낙산사의 불사기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 발견된 열암곡 마애불은 600여 년 전 지진으로 인해 앞으로 넘어졌지만 불과 5cm 차이로 불상이 지면에 닿지 않아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석축을 보강하고 보호각을 설치해 불상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전문 기관 등과 마애불 입불을 포함한 보존관리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건축역사학회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무게 80톤에 달하는 마애 부처님을 바로 세우고 적정한 장소에 이렇게 입불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마애불 입불을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 대국민 원력 불사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경주 열암곡에서는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이 내디뎌졌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고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불교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애도문을 통해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규모 참사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참사 트라우마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종단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재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도 희생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품 안에서 극락광생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더 이상 어린 자식을 어루만질 수 없는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안녕과 등산객 안전 산행을 기원하는 무등산 산신대제가 광주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 잔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산신대제는 광주 전통불교 영산제 보존회 산신불공을 시작으로 헌양과 헌다, 충문과 발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올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산신대제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과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을 비롯한 소속 사찰 스님들과 임택 광주동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광명사 미륵 대범종각 상향식이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과 삼광사 주지 영재스님, 부산 금정구 불교연합회장 고담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광명사 주지 충광스님은 광명사 종각은 시방으로 그 맑고 우렁찬 법음을 전파해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지옥 끝에도 이르고 상월 원각대조사의 장엄한 가르침이 만 중생의 해탈지견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향식에서 참석자들은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광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했습니다. 광명사의 수건 사업인 범종각은 지상 1층 연면적 18.5평 규모로 전통 한식 목조 구조로 건립되며 미륵 대범종은 높이 3.3m, 직경 1.9m, 무게 12,375kg으로 조성 중입니다. 조선의 개국 당시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무학대사가 창건한 비보사찰, 호합사가 서울 정도 628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체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불교 문화와 공존하며 발전해온 서울의 과거를 돌아보고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맞춰 360도를 연속해서 도는 역동적인 춤사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무리를 장식하는 화려한 상모 돌리기에 박수갈채가 더욱 쏟아집니다. 서울정도 62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호합사에서 개최한 전통가락 한마당. 현장을 찾은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150여 관객은 문화를 통해 벽을 넘고 하나가 됐습니다. 호합사가 조선의 개국과 한양 천도를 함께한 사찰인 만큼 서울의 문화가 불교 문화와 공존하며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가 물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양천도 당시 무학대사 주도로 삼성산 자락의 터를 잡은 이후 오늘날까지 자리를 지켜온 호합사. 조선 건국 당시 풍수적으로 국가에 가장 위협이 됐던 남쪽 호암산의 사나운 기운을 누르기 위한 것이 사찰 창건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뜻을 기려 행사에선 함께 살아가는 서울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진도 북춤과 판굿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호합사에서 주관하게 된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과거인 조선의 건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서울의 역사의 시작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번영을 함께한 사찰을 중심으로 사부 대중은 다시 한번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조계사 경내에선 한양 천도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알록달록 색연필을 이용해 등을 예쁘게 장식하는 시간. 특히 가을을 맞아 부모님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은 아이들은 불교와 한층 친숙해지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 절에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니까 재밌었어요. 색을 다양하게 칠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찰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염주알을 한 알 한 알 끼워 넣고 연꽃을 색칠하며 세계 공동체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ice experience. It's very welcoming and doing this painting exercise encourages a sense of community. I don't know anyone here, but we're all just painting together and we're really having a great time. 올해로 4번째를 맞은 한양 천도기념 문화제는 다음 달 16일 조선 후기 한양의 사찰과 불교를 주제로 펼쳐지는 학술 대회를 통해 서울과 불교의 새로운 미래와 과거를 조망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혜령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에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조계사 설림원 지도법사 원충 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성우 스님 후임으로 종호 스님과 원충 스님을 복수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관위는 또 감사 원명 스님 후임에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을, 감사 일화 스님 후임에는 종회의원 도림 스님과 해량 스님을 종립학교 관리법에 따라 역시 복수 추천했습니다. 종관위는 탄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출은 다음 회의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가 성보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역사문화관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동아사 회주 의현 스님과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운산 스님, 승가대학장 진광 스님, 보현 유런 율주 일진 스님, 총동문회장 동원 스님, 박순곤 신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배출하며 한국 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사찰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한국 불교 비구니 역사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이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불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문사는 신라 원광국사의 화랑 5개가 설해진 곳으로 지난 2015년부터 2,500여 건에 이르는 문화재들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전시를 위한 공간인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 예정부지 발굴조사와 학술 세미나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 시와 그림, 음악이 어우러진 행사를 열어 관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봉화산 정토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지역 문인들의 시화 작품들이 정토원 수광전 앞마당을 수놓았습니다. 동참 사부대중들은 문인들의 신앙송을 들으며 가을 산사의 정치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종탑 뒤에 몰래 숨어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법당문 하나만 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가 빗물에 오는 듯 들렸습니다. 이번 신앙송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장을 지낸 고 선준규 법사가 생전의 지역 문인들과 함께 기획했던 자리입니다. 이야기가 법사님하고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이야 우리
우리 이사장님 덕분에 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탐내는 것이 불심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자연은 탐내도 욕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욕심을 내려놓고. 특히 이번 자리는 문학적 교류의 장으로서 시민 불자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산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헤일 수 없는 기쁨과 슬픔 모두 잊어버리고 선과 악이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 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무와 시노래,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지며 시민 불자들에게 깊어가는 가을날을 만끽하게 했습니다. 정토는 앞으로도 시민 불자들의 쉼터를 자임했습니다.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봉화산 정토를 쉼터로 만들자. 그런데 어떤 쉼터냐? 문화가 같이 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나누는 쉼터. 저희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쪽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있죠. 화장실이 있고 그 2층에 조그마한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앞으로 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또 아이들이 구연동화를 들려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부산의 도심포교도량 보각사가 경내에서 국태민안과 경제회복을 기원하는 약사열애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보각사 회주 법담스님과 조경태 국회의원, 김재훈 부산시의원 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길 기원했습니다. 법회는 점안식과 바라춤, 나비춤, 쌍관음무, 승무, 법고 등으로 진행됐으며 법담스님은 보각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108도량을 갖추도록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태민안, 경제회복, 그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약사열애불 점안대법회를 많은 사부대중과 함께 협법하게 봉행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고 반드시 좋아지는 날이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담스님은 6개월 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번지는 것을 보각사 약사열애 부처님이 지켜준 이후 100일 기도 정진을 펼친 뒤 약사열애불 점안대법회를 봉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